오래 살고 싶다면 자신을 의심하라. 인생은 길이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길이마저 짧아진다면 그건 비극이다. 85세. 듣기만 해도 인생의 마지막 경계선처럼 들리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 숫자를 넘지 못한 채 조용히, 때로는 너무 빨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공통의 패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며 아주 사소한 습관이 그들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100세 시대라지만 실제로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평균 수명은 2024년 기준 남성 80.6세, 여성 86.6세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중 상당수가 85세를 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삶을 마무리한다는 점입니다.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으며 만성질환과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 습관으로 인한 급사의 비율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이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떡국과 흰밥, 달콤한 과일로 식사를 시작하고 점심엔 국물 많은 짜고 매운 반찬으로 속을 채웁니다. 저녁엔 식사 대신 빵이나 인스턴트 죽으로 때우는 날도 많습니다. 단백질은 점점 줄고 정제 탄수화물은 늘어납니다. 이런 식단이 근육을 사라지게 만들고 낙상 후 회복도 어렵게 만듭니다.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퇴화하고 혈액순환은 멈춰갑니다. 더 큰 문제는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컵, 많아야 2컵? 목이 마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노화된 몸은 갈증 신호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합니다. 결국 신장은 망가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갑작스런 실신과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바로 85세의 생명선입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생활 습관의 작은 오류,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 통계 속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습관, 혹시 당신의 수명을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드시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85세 이하의 죽는 노인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근육 소실과 단백질 부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생존을 지탱하던 마지막 힘이 서서히 무너지는 조용한 사망 예고입니다.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이면 허벅지가 후들거려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저 일상적인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생명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82세 한정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 한 번 다니지 않았고 당뇨도 없었으며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범한 아침 거실에서 일어서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허벅지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회복이 더뎠고 결국 욕창과 폐렴으로 이어졌습니다. 2달 뒤 그녀는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식단 일지를 보던 저는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흰죽, 떡국, 김치, 멸치볶음, 바나나, 빵. 언뜻 보기엔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탄수화물 뿐이었습니다. 단백질이라고는 두부 몇 조각과 달걀 하나뿐이었고 고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매년 근육이 감소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엔 1%에서 2%씩 줄어들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힘이 떨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며 결국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낙상은 곧 골절로, 골절은 입원으로, 입원은 욕창과 감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조용히 생의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까요? 첫째,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고기나 생선을 꺼립니다. 둘째, 치아 문제로 딱딱한 음식을 피합니다. 셋째,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는 낡은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노인들을 85세 이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하루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달걀 한 개는 약 6g, 두부 한 모는 15g, 고기 100g에는 약 20g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루 3끼 중 2끼 이상은 반드시 단백질 중심의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근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후 반드시 5분이라도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식탁 정리를 하거나 실내에서 스쿼트를 몇 번만 해도 다리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것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의 핏줄이 사라지고 허벅지가 말랑해지며 계단이 두려워지는 순간 이미 손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낙상과 고립, 결국 사망입니다. 한정희 씨처럼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마지막 생존 에너지이고 단백질은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밥상이 바뀌면 수명이 바뀝니다. 85세 이하의 죽는 노인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입니다. 갈증을 못 느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착각이 노인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83세 김정자 씨는 평소 입이 마르지 않는다며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매일 마셨지만 생수나 보리차 같은 순수한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탈수와 급성 심부전, 의사인 저조차 놀랄 정도로 심각한 수분 부족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몸속 수분이 60% 이상이지만 70대에 들어서면 50% 이하로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목이 안 마르다는 이유로 하루 한두 잔의 물만 마시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부족한 수분이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망가지며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변비, 피로감,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 중 다수가 탈수 상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몸 전체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며 심하면 실신과 골절, 급성 장기 손상까지 이어집니다. 김정자 씨도 매년 건강검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스스로를 건강한 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누적된 만성 탈수가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이 안 마르니까 괜찮다는 착각이 85세를 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물 대신 커피, 차, 식혜, 음료수를 마시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수분 섭취량은 더욱 부족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키며 단맛이 나는 음료는 혈당과 혈압을 올리는 부작용까지 남깁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적절한 하루 수분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즉 200ml 컵으로 7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후로 한 잔, 그리고 오후 활동 중에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 물 마시는 시간과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중간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소화가 방해되고 밤늦게 마시면 야간뇨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마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김정자 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하루에 8잔씩 물을 시간에 맞춰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었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으며 무기력했던 생활에서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먼저 챙겨야 할 생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그것이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매일 같은 조언을 반복합니다. 어르신, 물 드셨나요?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85세 이하의 사망한 노인들의 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적 탈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마시지 않았고 그 결과 몸은 조용히 마르고 무너졌습니다. 물이야말로 노년의 생명을 가장 조용히,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85세 이하의 죽는 노인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앉아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루가 쌓일수록 몸은 말라가고 생명력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걷지 않는 노인에게 남는 건 병상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81세 박재문 씨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드시고 나면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는 정도가 유일한 외출이었고 그 외에는 거실과 화장실을 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운동은 귀찮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뭐 하러 걷냐고 늘 말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폐색 전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오래 앉아 있었던 습관이 다리 정맥의 혈전을 만든 원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병을 만든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매일 같은 자세로 수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특히 TV 시청, 스마트폰, 독서, 뜨개질처럼 신체를 거의 쓰지 않는 일상 패턴이 하루 10시간 이상 반복될 때 몸은 내부부터 빠르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류는 정체되고 심장으로 가는 순환은 불안정해지며 결국은 혈압 변동, 심부정맥, 혈전, 심장 부담, 폐색전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소화기관의 움직임도 둔해지고 이로 인해 만성 변비, 식욕 저하, 영양 불균형까지 뒤따릅니다. 결국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배출하지도 못하고 몸 전체가 정체된 상태에서 급격한 노쇠가 찾아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노인의 사망률은 활동적인 노인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며 단 1시간의 정적 시간 차이만으로도 생존 곡선이 눈에 띄게 바뀐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최소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 물을 마시러 가는 것,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는 것, 그 어떤 이유라도 좋습니다. 단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을 절대 습관화해선 안 됩니다. 또한 하루 한 번 15분 이상 꾸준한 걷기 운동은 생명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 걷기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라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바깥 공기를 마시며 걸으면
전신의 혈류와 면역력이 살아납니다. 박재문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태어나자마자 아들에게서 작은 알림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세요 라는 진동 알림이 울리는 손목 밴드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귀찮다고 투덜거렸지만 석 달이 지나자 다리 부종이 줄고 무기력하던 기운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일어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앉은 자세 하나가 결국 인생의 길이를 좌우합니다. 85세를 넘지 못한 노인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너무 일찍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병이 찾아와 쓰러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은 채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몸은 오래 앉는 사람부터 먼저 늙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생존은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85세 이하의 죽는 노인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병이 있어도 참고 넘기고 병이 없다고 병원조차 가지 않는 잘못된 의학적 태도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는 믿음은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84세 유정혜 씨는 평생 약 한 번 제대로 먹지 않고 살아온 분입니다. 감기가 와도 이불 덮고 땀을 내면 낫는다며 병원은 피했고 혈압이 좀 높아도 그 나이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아침 극심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유정혜 씨는 6개월 전부터 피로감과 소화불량, 잦은 두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긴 증상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의외로 참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병원은 큰일 있을 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 그리고 병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의 이상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질병은 젊은이처럼 뚜렷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만성신장 질환 모두 무증상 진행형으로 뭔가 느껴질 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립니다. 머리가 아프지 않아도 어지럽지 않아도 이미 혈관은 망가지고 있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노인의 70% 이상이 고혈압 위험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약을 먹다 말다 하고 어지럽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을 끊기도 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압약은 증상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반드시 의사의 조언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건강검진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는 작년에 다 정상이었어. 하지만 노년기의 건강은 1년이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심장, 신장, 간 기능은 빠르게 저하되며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의학적으로 75세 이상 노인은 1년에 2번 이상 기초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수치 등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년의 또 다른 맹점은 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약에 한번 손대면 평생 못 끊는다. 간이 나빠질까봐 무서워서 안 먹는다. 그러나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약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장기 기능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지만 그것은 침묵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위기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치매와 우울증 증상도 너무 쉽게 넘깁니다. 말수가 줄고 방에만 있고 외출을 싫어하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생겨도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가족들도 당사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관심이 더 빠른 인지 저하와 사회적 고립을 불러오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려 감염병과 낙상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노년기의 병이란 단순한 질병을 넘어 생존력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가야 하고 병을 아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유정의 시의 사례처럼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던 수많은 분들이 병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혹은 약을 거부한 채 갑작스럽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85세 이전에 생명이 꺼지는 그늘 아래에는 의학적 무관심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병을 제때 발견하고 제때 관리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병원을 가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을 더 미루면 정말 늦을 수 있습니다. 85세 이하의 죽는 노인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잘못된 목욕 습관입니다.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노인의 생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80세 이춘자 씨는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하루 2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거친 떼수건으로 피부를 밀며 깨끗하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밤마다 피부가 가렵고 벗은 피부에는 붉은 반점과 갈라진 상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피부 장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2차 세균 감염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당황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씻는데 왜 더 아픈 거죠? 난 청결하게 살았을 뿐인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피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피지와 땀샘이 활발하게 작동하며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피부 수분 함유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비누와 떼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면 필요한 유분과 보호막까지 씻겨 나가게 되고 결국 극심한 건조증과 염증, 가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단순한 가려움이 아닙니다. 수면장애, 피부 감염, 심하면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상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가 오랜 염증과 고통으로 번지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82세 김병철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목욕 도중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급기야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이 갑자기 노출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인은 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실신이나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 일찍 또는 공복 상태에서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체온이 올라가면 순환기계에 큰 부담이 가해지고 저혈당성 쇼크로 쓰러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노인 환자 중 낙상 사고의 30% 이상이 욕실에서의 실신 또는 균형 상실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매일 목욕하는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땀이 많이 났을 때만 간단히 샤워하는 방식이 피부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누나 샴푸는 자극이 약한 순한 제품을 사용하고 떼수건 대신 부드러운 손으로 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이 3분이 지나면 피부 수분이 급속히 날아가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껍질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면역력 그 자체이며 생존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부터 목욕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생존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